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대선 캠프에서 정책 총괄지원실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윤석열 정권 네네. 만드는데 역할도 사실 하셨는데 네네.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 자괴감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네. 번 그 제 마음을 말씀드렸지만 네. 뭐 탄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 저에게는 물론 큰 트라우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또 중도 성향의 국민들 분들께도 네. 얼마나 많은 그게 트라우마겠습니까? 뭐 아름답거나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누가 외치고 싶어서 탄핵 한다라고 네. 생각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됐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는 그 탄핵의 어떤 디딤돌을 딛고 올라서서 정권을 그렇죠. 가지게 된 네. 정부잖아요. 그러면 더 겸허하게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처단했던 사람들 이상으로 네.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아하. 그런데 거꾸로 어떤 그에 준하는 특히나 이제 제가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한번 드렸었죠. 박근혜 정부 탄핵이 비등점이 100도였다 그러면 네. 지금은 한 200도쯤 된다고 봅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200도 정도 되겠죠. 끓는 점이. 네. 근데 이미 지금 120, 30도는 올라온 것 같아요. 왜 제가 120, 30도로 왔다고 보냐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 박근혜 네. 탄핵이 없었다 그러면 벌써 탄핵 당했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120, 30도 그럼 아직도 한 60, 70도의 여유가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여기서 박근혜 정부 탄핵 당할 때 한번 기억을 트라우마지만 반출을 해본다면 네. 뒤에 맞아요, 하다가 맞아요. 확 갔습니다. 그때 사실 이걸 수습해 보려고 박근혜 여러 당시 대통령이 일들이 있었죠. 기자회견도 세 차례나 하고 네네. 뭐 또 여러 가지 절충하는 조치를- 안도 있었어요. 김병준 그 위원장님을 뭐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거국내각처럼 뭘 해보려는 맞아요, 이런 맞아요. 여러 움직임도 있었어요. 개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데 움직임. 본질적으로 아주 작은 일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작은 일들이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상하게 하는 일들, 하다가 진짜 설마 하다가 쾅 된 거죠. 네. 지금 120, 30도에서 200도 가는 데는 하면 또 쾅 간다고 봅니다. 아. 국민들이 다만 정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웬만하면 좀 참아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네. 여기까지 왔지. 하는 일에 한두 개만 더 나온다? 저 간다고 봐요. 그래요. 그 박근혜 때 김용남 전 의원이 여기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박근혜는 천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네. 정도로 그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때 뭐 최순실, 최서원 씨가 네. 있었다면 지금은 김건희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제가 결정적으로 정치적 정무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때는 처음이잖아요. 뒤가 어떻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보니까 정치인 분들도 뭐 탄핵 국민들도 이후. 잘 몰랐지만 네. 근데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전부가 소위 보수 괴멸 수준으로 잠시 나락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가치관 어떤 새로운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보수는 정립해야 되는데 놓쳤어요. 지금까지도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단적으로 제가 이거는 보수 진영 분들 만날 때 한마디만 질문해 보면 압니다. 뭐라고요? 보수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하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대주주라 하면 최소한 가치관을 갖고 어떤 아이덴티티를 관통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어떤 가슴 속에 네. 지지자들을 지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그게 대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답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하. 그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 대표 그다음에 각 대권 후보급에 있는 분들 다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기들 손으로 탄핵에 동조를 했을 때, 특검에 동조를 했을 때 무너지면 본인들이 대권에 나갈 저기가 안 된다. 본인들이 당선될 수가 없다. 네. 뒤집어서 보면 어떤 대의 명분 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이게 특검에 동의할 수준이 와 있는데도 네. 동의했다가 만약에 탄핵까지 간다? 아하. 자기가 대통령 못 된다. 그러니 몇몇 유력하다고 하는 후보들의 발언을 보세요. 일제히 그러니까요. 말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지 딱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은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단결하고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진짜. 거꾸로 그래서 잠시 그러면 다시 또 예. 데자뷰로 보자고요. 데자뷰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 음. 쭉 떨어져서 끝까지 떨어져 탄핵 당했나요? 아닙니다. 예. 중간에 떨어지다가 잠시 반등하는 모습이 있어요. 결집을 합니다. 이때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이제 밑바닥 찍고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착각하는데 그때 다시 쭉 빠지죠. 아하. 주식 주가 빠질 때 보시면 저는 뭐 경제를 하던 사람이니까 보면
매일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하다 빠지다가 숨고르기나 올라갔다가. 약간의 반등의 모습 이때 이제 대부분 착각을 해요. 다시 이제 개미들은 그때 막 또 다시 사게 되죠. 바닥 찍었다. 그때 쫙 빠지죠. 데드캣 바운스라고 뭐 네, 하는 데드캣 그런 바운스죠. 현상이. 사실은 예. 데드캣 바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아하. 이것도 잠시 소강 상태 보인다. 어제 언론에서 본 제목입니다. 윤한 아, 소강 상태. 제가 예. 언론에서 본 내용들인데 네. 잠시 그러다가 데드캣 바운스로 또 특정한 어떤 이벤트가 생길 때 쭉 빠지면 그때는 헤어나기 또 쉽지 않죠. 아 그래요. 지금 뭐 기자회견 끝나고 TK가 조금씩 돌아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당연히 아니다. 위기의식에 결집은 할 수가 결집은 있어요. 있지만 네. 그게 대세를 바꾸지 못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박근혜 때 탄핵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보수 진영이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네, 네. 쉽사리 탄핵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기운, 네, 네. 탄핵의 분위기 이거는 더 확실히 잘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점점 올라가는데 다만 표현 표출 방식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 네. 또 개인들의 어떤 변화 패턴들도 있고 또 이제 젊은 MZ 세대들 등등이 올라오면서 네. 어떤 개인화된 측면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아하. 저는 몇만이 모였다로 그걸 다 재단할 수 없다고 당연히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거로 생각해봐도 7년 전으로 생각해봐도 몇만이 모였다가 하다가 갑자기 100만 막 늘어나죠. 막. 그렇죠. 이 부분 촛불 그렇게 집회 때. 그거에 뭐 숫자에 뭐 예를 들어 어떤 언론은 몇만으로 격화시켜서 저 제목을 네, 달고 네. 어제도 그랬잖아요. 실제로 네, 뭐 그런 거 적게 전혀 나왔다면 이렇게 전혀 하는데. 신경 쓸 저기가 아니에요. 다 각자의 마음 속에 제가 보면 마음에 끓는 온도가 다 있고 하하. 그게 어느 순간 터지면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사실상 목전에 와 있다. 사실상 그것은 아하. 11월 7일 날 열렸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이 본인 육성이 네. 오픈이 됐던 상태에서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의견. 이건 뭐 의견이나 무슨 덕담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아하. 부분들이 예. 분명히 국민들이 다 잊어먹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 담아 놓을 것이다. 굉장히 저는 끓는 점이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높아졌지만은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목전에 있다는 것이고. 가는데 이제 이 아까 그 보수 진영의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네. 그들도 이제 현실적으로 또 머리를 쓰죠. 뭐냐면 예. 예를 들어 4년 중임제 개헌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여러 머리를 쓸 수 있어요. 그것은 네. 현 정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하. 아까 대주주 제가 물어봤잖아요. 네. 저는 지금의 대주주는 소위 범 TK 부울경 TK 영남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 사람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잃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박정희, 이승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압도적으로 1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역대로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1등 나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지역적으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 때는 대릴 사위를 데려온 셈이죠. 이 비유를 하자면 그럼요. 용병을 뭐 데려온 거. 용병을 예. 데려온 예. 셈이죠. 대릴 사위. 예. 그럼 지금 이 지역에서는 무엇을 고민할까를 보시면 그런 2026년도 예를 들어서 네. 땡겨서 4년 중임 개헌을 하면서 뭐 임기 단축 임기 한다라고 단축한다 하면. 이런 것들도 네. 결국 국민 여론 속에서 답이 나온다고 보고요. 어. 많은 지도자들도 끝까지 이렇게 가다는 진짜 괴멸돼서 어차피 자기들이 후보가 돼도 당선 못 된다는 계산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아,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 네. 결국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네, 네. 임기 아마 단축 수많은 개헌을 지금 포함한 주파날이 튕겨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유력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네. 다음 대선에서 네.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고민하다 보면은 이대로 안 된다는 판단하는 지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네. 예, 이 지점이 언제쯤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가고 있다라는 분명히 거고. 뭐 그렇게 멀지 않게 계산을 해야 되는 계산을 그래요. 이제 계산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될? 시점이 오죠. 지금 또 이제 국회에서 한 26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네, 네.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한데. 네, 뭐 저도 거기에 포함이 저는 이제 의원은 아니지만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하. 저는 이런 불행한 그 시간이 계속 예. 지나갈수록 국민들에게 불행이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거시지표가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국감 때도 성태윤 정책실장이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출이 잘 되니까요. 네. 예. 자, 좋습니다. 거시지표 좋습니다. 그거는 글로벌 경제와 또 맞물려 있고 우리의 어떤 경제 구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시지표가 좋은데 왜 지금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곡소리가 나며 네. 수많은 상가들이 다 비어 있으며 건물주들은 왜 곡소리가 납니까? 그러면 체감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의 갭을 뭘로 메꾼다는 말은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거시지표가 그렇게 좋은데 대한민국의 그럼 미래 지표는 어떻습니까? 삼성이 뭐 하니까 뭐 SK가 좀 HBM을 잘하고 삼성이 떨어지니까 뭐 좋다? 어떻게 모를 것 하려고요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모를 것 미래 같은데요. 먹거리, 미래 일거리,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네요. 여기에서 큰 허점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미래를 볼 수가 없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정권이 시간이 돼버렸고. 지속될수록 어허. 결국은 국민적 뭐가 보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1 개혁에 내가 그걸 네. 짱돌을 맞아도 내가 할 일은 한다. 네.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데 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다 그게 지금 뭐 이제 말장난처럼 헛소리 식으로 아니 당장 허언이 우리가 되는 거죠. 보고 있는 의료 개혁 부분 딱 보면 답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국민들이 지지했습니다. 다만 숫자나 이런 부분에 강론은 달라도 총론 방향에 대해서는 지지를 했습니다. 의사 늘려야 된다. 지금 현재 필수 의료 어떻습니까? 해야 된다. 예. 국민들이 지금 총론 방향 지지합니까? 이제는 갈 길을 잃었죠. 그런데 뭘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개혁의 종착점은 뭐고? 제가 비유를 하자면요. 네. 불이 나면 불을 막 끕니다. 예. 막 끄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얘는 타도 되는 애였는데 내가 막 죽을 똥살똥 끄고 있어. 내가 지금 불을 왜 끄고 있지? 대국민 다 말을 하셨어요. 막 하다 뭐 답변을 했어요. 예. 내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궁극적 목표가 뭐지? 개혁의 목표는 뭐지? 그 목표라기보다는 누가 시켜서 김건희 누가 시켜서 한 것 같지. 갈 길을 많이 잃고 계시다. 아,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그 얘기를 이미 딱 국민들 보고 마음속에 국민들이 보고 아,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구나. 맞습니다. 아, 더 이상 시간 끌 필요가 없구나 이런 네네.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뭐 탄핵이냐 뭐 임기 단축 개헌이냐 하야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 그 두 가지 중에 여러 이미 가지 하야 안 말씀이 한다라는 있는데 건 천명을 한 셈이죠. 직접 언급만 안 했지 내가 알아서 채운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분명히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게 표출되는 사정까지 좀 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교수님은 인수위에 계실 때, 인수위에서 이제 사표를 던지고 나오실 때 이런 결말,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지경까지 올 거라고 좀 예상하고 예측하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진짜 예? 누구 말대로 뭐 점쟁이나 뭐 네. 이렇게 좌판을 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인수위에 직접 일은 안 했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격리돼 있었고 그 연속으로 이제 악성 비염이 걸려서 뭐 막 진농이 나올 정도로 네. 힘들어서 실제 이제 일 안 하고 바로 사표를 내고 마지막에 이제 원희룡 당시 인수위에서 넘버 2셨죠. 네. 안철수 원희룡 두 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가서 차 마시면서 마지막 네. 인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무슨 점쟁이 아니지만 네. 그런 게 눈에 선했어요. 물론 아. 개인적 경험을 그 트라우마를 일반화할 필요가 없어서 삼선 의원, 재선 의원 지내신 분들께 제가 인사를 드렸고 네. 제 심경을 토로했고 아주 유명한 언론인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나오고 나서는 지금 이제 억울하게 네. 정부 공기업에서 사장을 하시다 임기를 못 채우고 소위 말해서 잘린 그 아하. 사장님께 제 개인적으로 친한 선배님께 제 심경을 아주 강하게 토로한 적이 있어요. 이 정권 위험하다. 이대로 가면 위험할 것이다. 몇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그랬었어요. 그 당시부터. 네네. 그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그 몰락하는 과정들을 제가 뭐 제가 중심 인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장관급으로서 그 그럼요. 계속 이 무너져 가는 순간순간을 보면서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 그게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전체 일에 대한 부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국가 경영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가치가 저는 정립되지 않았다. 제가 한두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네. 소위 어떤 또래 집단 내지는 어떤 갖추어진 집단들 예를 들어 검찰이면 검찰 이런 데서 통할 수 있는 리더십 유형들이 있죠.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계속해서. 그게 우리 전체 국민들 뭐 우리 흔히 이런 농담 하잖아요. 뭐가 개미를 줄 세워서 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런 농담 하듯이 네. 각양각색의 국민들과 할 때는 결국은 섬기는 리더십 없이 옛날처럼 뭐 안 되죠. 찍어 누르는 걸로 될 수 있는 시대가 국민 통합으로 아니잖아요. 가야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훈련되어 있으시지 않으시다. 물론 제가 어른을 평가할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제 본 모습 그대로다 봤을 때. 이거죠. 네. 그러니까 상향식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아하. 이런 부분은 제가 회의를 하면서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잖아요. 네. 사람이 습관이나 어떤 몸에 빈 어떤 그런 어떤 관습적인 일들은 잘 안 바뀌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공공적인 일, 업무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저도 제가 아는 분야가 정해져 있는 거고 나머지는 수박 겉핥기로 사실은 과외 받듯이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배워야 되고 또 그러려면 근본 출발점 철학 이런 것들이 또 갖추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일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임해서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거는 특정 뭐가 그 다음에 이제 정의와 공정 이런 모습에서 사실 실망한 게 많죠.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네. 더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비판을 하면서 그거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뭐예요? 아예 없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내로남불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보면 딱 네. 답을 알 수 있죠. 선택적 정의와 공정. 과연 제가 가진 잣대의 정의와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박근혜 정부를 탄핵할 때 그 특검 검사로서 가졌던 네. 정의 공정의 잣대와 지금은 왜 다른 것인가 이걸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캠프에 계시면서 일을 할 때부터 느껴왔던 그런 많이 느꼈죠. 우려와 그런 걱정되는 지점들이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 상대들이 저를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오염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비난하는 단어들을 씁니다. 다 맞아요. 괜찮습니다. 네. 뭐라고 해도 제가 다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고요. 네. 딱 하나입니다. 아하. 제가 일을 얘기했지 사람을 얘기했습니까? 네. 명태균 보고서 이거 활용하셨죠? 그다음에 강남에 불법적으로 모모 화랑 활용하셨죠? 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정책 공약에 개입해서 지금 나랏돈 등등을 지금 뭐 빼먹었다 그러면 그건 제가 더 봐야 되지만 어쨌든 나랏돈을 활용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일을 저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정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 일에 대해서 답변 제대로 단 하나라도 하는 거 보셨어요? 메신저를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네. 메신저를 아무리 공격하고 오염을 시켜도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는 그러니까요. 오염되지 않아요. 객관적인 그렇죠. 증거와 남아있죠. 자료 없는 걸로 제가 말한 적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네. 저에 대해서 폄하하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가 어떤 인터뷰나 대응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저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중요한 회의체에서 본 적도 맞아요. 없다. 예, 중요한 사람 아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때가 되면 그분들이 더 도가지나 치면 제가 밝히겠죠. 저랑 같이 찍힌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회의실에서 찍힌 사진이 있어요.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예.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공개하면 얼마나 공개되면은.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예. 논점이 흐려지죠. 사람에 대한 걸로 관심이 엉뚱하게 가죠. 제가 그래서, 자꾸 경계하는 게 명태균 씨 그 많은 말을 난사를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건 오빠만 남았어요. 국민들 기억 속에 남은 거. 전 그런 걸 원치는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료로 네네. 증거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사실 메신저 공격 많이 메신저 공격이지 누가 나를 향해서 이런 인신 이 공격성에 발언하고 이러면은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뉴스를 잘 안 보고요. 사람들이 댓글 이런 건 아예 안 보고요. 아이고. 가족들에게도 제 지금 딸이 고3 수험생이에요. 아이고. 내일 모레 이제 수능을 예, 보는데 진짜 내일 모레 수능이에요. 이 녀석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예. 갑자기 고3에서 튀어나올 수 없는 말, 네 단어 집에 와서 조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얘가 아주 재미난 말을 한마디 해요. 딸이잖아요. 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 방 보여주기 싫은데라는 말을 해요. 정말 제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진짜 이런 왜- 걱정을 하고 왜 우리가. 고3짜리 네. 여고생이 아휴, 그런 단어를 쓰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눈물 나네요. 저희 시청자분의 댓글은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랑님이 교수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김영진님이 신용한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네요. 김다니엘님 아이고 힘내세요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응원하고 계세요. 제가 어제 네. 누가 보내줘서 예. 보수 유튜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 대한 이제 평을 하는 거를 누가 보내줬어요. 뭐라고? 3분 정도 하시던데 어. 자기가 아는 한 보수 진영에서 가장 멀쩡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생방하면서 아마 이렇게 야.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이렇게 하면 또 나에 대한 공격이 있을 텐데요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유튜브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야, 그것도 힘이 되네요. 네. 참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편집국장 하시는 분이 네. 처음에는 한 60%가 너를 응원한 것 같은데 지금은 80%가 하니까 그냥 예. 힘내라 이런 격려를 주시더라고요.